No. No입니다. Yes. Yes.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경영 컨설턴트 이혜진입니다. 메디컬 커리어 연구소는 이제 병원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지금 올해로 생긴 지 11년이 됐어요. 11년이 돼서 이제 주말마다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과 병원 이제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주말마다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또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병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의료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혹은 병원 컨설턴트 하고 싶어요 하고 메일이나 이런 연락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병원 경력 없이 그냥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과를 졸업하고 이쪽 일을 하고 싶다던가 다른 쪽 업무를 하다가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싶다, 저희 이 분야가 비전이 좋다고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병원 경험이 있으신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병원만의 특수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고 병원 조직 문화도 있고 또 병원에서 그런 업무들을 좀 잘 알아야 가능하신 거라서 병원 경영 컨설턴트, 의료 경영 컨설턴트는 병원에서 이제 실무를 해본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역량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제 총괄로 가게 되면서 스카웃받아 가게 되면서 되게 이제 큰 병원이었어요. 유명한 강남에 이제 되게 유명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기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생각했던 거랑 조금 많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대부분 꿈이 그냥 병원 실장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분야가 이제 비전이 되게 좋은 분야라서 실장 외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실장이 끝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제 나서서 롤모델이 되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상의 길이 있다는 거 보여주신 분이 없었고 그리고 교육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직원분들을 위한.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좀 시야도 넓혀주고 성장을 돕는 교육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메디컬 커리어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입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쪽은 사실 여러 교육이 있지만 환자를 상대하는 곳이고 의료잖아요. 그래서 의료 임상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응대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들도 환자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들은 아셔야 되셔서 이제 그런 임상 관련된 지식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성장의 병원의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에서 경력자, 팀장, 관리자 이렇게 되는데 그 관리자들을 위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조직 관리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원장님들이 요새는 병원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한 공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 경영 관련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 컨설팅 받고 나서 코칭 받고 나서 우리 병원이 더 잘 됐다,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가장 좋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제 병원 개원하신 지 한 3년 정도 된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보통 병원이 3년 정도 되면은 뭔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에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교육을 듣고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우리 이제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교육을 안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이 우리 병원에 와서 좀 해주시라 해서 이제 그 병원의 교육이랑 컨설팅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혹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너거든요.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 조직의 크기는 그 리더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처음에 이제 교육 의뢰하시거나 컨설팅 의뢰하실 때 무조건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무조건 직원이 제일 문제야. 직원들이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원장님의
원장님이 변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근데 이제 그 원장님도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코칭과 컨설팅 받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는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개원을 하고 옷 청바지 한 벌도 안 사셨대요. 완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처음으로 큰 돈을 쓰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컨설팅에. 근데 너무 잘 받았다. 왜냐면 이걸 받으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거, 제일 많이 느끼고 많이 변해서 그게 가장 보람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막 진짜 이렇게 몸에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그때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좋은 원장님들 많이 만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병원이란 환경 자체가, 조직 구조가 의사가 주인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임원이 대기업처럼 뭔가 승진해서 임원이 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배워서 차릴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성장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변에서 원장님들이나 뭐 병원 관리자분들이 연락 주셔서 병원 실장, 관리자를 구해달라는 연락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관리자를 보내줄 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를 내부에서 키워서 성장시켜서 이 사람을 관리자로 써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지 않으니까 관리자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려 하더라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직원들이 막 이렇게 막 되게 병원의 이직이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웃지 못할 일이, 오늘 여기 퇴사한 직원이 내일 옆에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이 잦다 보니까 또 이제 원장님도 직원한테 투자를 안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직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 되게 이 분야가 특히 좀 다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또 추구하는 파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 저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뭐 학회에서 강연하거나 뭐 컨설팅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멋있어 보이시나 봐요. 근데 그것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동안 쉰 적이 없다고 했듯이 되게 항상 주말에도 공부하러 다니고 이랬고, 뭐든지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과 내실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냥 딱 포장해서 겉에 예뻐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그 인풋에 투자하는 거를 못 버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강사 양성하고 이제 사람 양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그리고 공부하는 문화, 그리고 이들을 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항상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욕구가 좀 저는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돕고 사람의 성장을 돕고 이런 비전이 있고 그런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러면 저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